전혀 아무것도 못 보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네,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인터뷰 코너죠. 오후의 티키타카. 오늘은 아버지란 과연 무엇인가? 가족을 위해서라면 강해야 하지만 또 어찌 보면 한없이 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 시대의 아버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61년 차 배우 전무송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무성입니다. 제가 61년 차 할 때 왜 웃으셨어요? 그건 뭐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갔는데. TV에서 자주 뵀는데 요새는 조금 뜸하셨던 것 같습니다. 연극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지도 않아요. 작년에 햄릿도 했으니까. 예.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했는데. 예. 그 전에 내가 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 예. 그때 좀 몸이 아파서 아. 입원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조금 공백 기간이 있어요. 연극 무대는. 예. 그러나 이제 딴 텔레비전이나 영화는 조금씩 하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시는 연극이 다음 주에 개막을 하죠? 예. 파더. 예, 저 세종문화회관 S극장에서 하는데 블란스 작가 프로리앙 질레르라는 작가의 작품 더 파더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치매 걸린 아버지 역할을. 예. 알겠습니다. 연극 얘기, 아버지 얘기는 이제 차차 해볼 텐데 사실 저에게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 전무성님은 글쎄요. 저는 영원한 파진찬으로 왜냐하면 벌써 20년 전이지만 네.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견훤왕의 책사 역할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을 것 같습니다. 워낙 화제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는 모르지 그 사람들이 많은지는. 그러나 하여튼 뵙는 분마다 예. 옛날에 당신 파진찬 잘 봤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럼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흐뭇하고 예. 내가 그런 일이 그런 작품을 했었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죠. 예. 네. 뭐 벌써 20년 전이지만 뭐 엊그저께 같으시죠?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20년이라니까 벌써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서 예. 숫자를 이제부터 얘기 안 하는 것으로. 예. 자, 이제 다시 연극 얘기로 돌아가면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인데 실제 따님과 무대에 같이 오르시는 거죠? 예. 저희 집에는 우리 그 애 엄마만 빼놓고는 다 연극하고 연출하고 다 그래요. 그래 집시 집안이에요. 이번에는 그 중에 딸이 같이 이제 출연을 하죠. 네. 따님과 함께 무대에 오르시는데 배우 전연아 씨. 네. 지금 뭐 한창 오늘도 연습하다 오셨죠? 예, 지금 연습보다 와서 이렇게 수염도 못 깎고 그래. 예. 죄송합니다. 예, 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좀 뭐랄까요 치매에 걸린 역할을 연기를 하다 보니까 뭐 수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계속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연습에 몰두하다 보면 예. 뭐 이렇게 조금 게을러져요. 이런 거 닦는 게. 그래서 우리 저 애 엄마는 예. 연극 연습할 때는 주변에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아, 조금 조금 안 씻고 그런다? 그런다고 그래요. 예. 뭐 손톱 그전에는 예. 손톱도 안 깎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너무 이제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어떤 미신인가요? 뭐 손톱 안 자르면 좀 그런 잘 거 된다. 그런 거보다 예. 한 것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게을러진 거지. 예. 예. 올해 초에 이제 크게 아프셨는데 병석에서 이 더 파더 대본을 받고는 네.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무대 위에서 죽더라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글쎄,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데 예. 왜 그랬습니까? 아니 이 대본을 가져와서 예. 이제 주면서 예. 선생님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예. 대본이나 보자 뭐 그때 이제 입원해 있을 때니까 그 대본을 보니까 사실 대본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얘기를 이게 난 사실은 이 몸이 아파서 뭐 피도 빼고 뭐 수술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연극을 못할 줄 알았어요, 사실. 예. 솔직히 예. 뭐랄까 거의 낙심할 그런 단계였는데 그런데 이 작품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누워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낙심의 우울증에 이제 거의
이렇게 쌓여 있을 때인데 그때는 뭐냐면 이제 죽는 거라는 생각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낫더라도 이제는 연극 못 하는 거지 뭐. 아. 이런데 보니까 힘이 오히려 이상하게 드는 그때부터 거예요. 힘이 더 나는. 예, 그래서 아. 야 죽을 바에는 이거 예. 하고 죽자. 내가 예. 이제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게 죽도록 하겠다 그러는데. 예. 예. 야 어차피 죽을 거 예. 이거는 하고 죽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아.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연극 이제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이게 관계가 되게 어려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연극에서 풀어내시는데 그걸 또 실제 따님과 지금 연기를 하신단 말이죠. 배우 전현아 씨와 하시는데 그렇다 보면 어떨까요? 작품을 하면서 따님과의 관계는 좀 어떠셨어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배우로서 그냥 동료 배우로서 무대에서 그런 작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예. 그러나 물론 함께 이제 사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뭐 누구보다도 그 감각이라든가 이런 건 다 알게 되겠죠. 연극 하시다가 좀 뭐라 그럴까요? 원래 실제 생활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감정이입이 된다든가 그러시는 상황은 없었나요? 아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없고. 저기 그 딸을 보니까 연습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중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예. 아빠가 불쌍하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그 환자일 수도 있고 예. 또 아버지가 예. 그리고 자기가 또 그런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런 역할을 또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그 감정 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정이입은 좀 예, 따님이 아마 조금 그런 더 것 하는. 같아요. 그런 다름이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온 가족이 다 배우 집안이에요. 뭐 딸, 아들, 사위, 며느리까지. 가족들 모두 연기 경력을 합치면 이거 숫자가 또 들어가네요. 184년인데 아버지의 그러니까 전무성님의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받겠죠. 뭐 그 전에 옛날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들은 얘기가 경제인 집안에 경제인들이 많이 나오고 학자 집안에 학자가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DNA가 은연중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갖겠죠. 영향을 받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배우 집안을 이끌어 오면서 연기를 해오셨는데 배우이자 아버지로서 계속 이제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연기를 아버지 역할을 따님과 하시는 건데 글쎄요 이 질문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배우 전무성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예. 우리 아버지 같이 우리 아버님 같이 자식들과 가정을 위해서 해오셨던 것 내가 볼 때 그런 우리 아버지 같지는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 예. 내가 내 욕심에 여기에 빠져서 연극에 빠져. 예, 집을 많이 돌보질 못했거든. 돌아보질 못했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 애 엄마가 이제 애들을 내 자신까지 다 이렇게 보살피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아버지의 역할은 F학점이나 될까? 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조금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마음은 굉장히 정말 애들 뺨 하나 때려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정말 또 그 뭐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고 어디 갈 때 가자 뭐 이런 것도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비로서 자식들이 원하는 자식들이 바라는 그런 걸 충족을 못 시켜준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 정말 난 F학점 그럴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은 F학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 세일즈맨의 죽음에서도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캐릭터를 인생 캐릭터로도 꼽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관객석에서 훌쩍이는 중년 남성들도 많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뭐 하여튼 어느 연극이든 예. 연극을 할 때는 관객과 직접 소통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객석에서 그 감동하는 어떤 느낌이 오면 나 역시 또 같은 감동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 중년의 남성들이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했을까요? 글쎄, 나 사실 그 작품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 아버님 생각을 했어요. 예.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자식들 생각하고 자랑하고 뭐 그냥 그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런 아버지를 내가 보고 역할을 보니까 그 역할이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역할을 아버지의 그 내가 보고 있는 그 마음으로 이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승낙을 해서 하긴 했어요. 예. 그런데 차츰 하고 나니까 또 시작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예. 되고 이제 그랬는데 객석에서 그 반응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근데 보면은 후회. 아.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에게 못한 후회. 예. 또 자식을 갖고 있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대로 자식에게 또- 못해준 아. 아버지로서의 예. 후회. 예. 이런 걸 가지고 예. 그 연극을 연극 본 바라보는. 다음에 예. 그런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 예. 같더라고. 근데 그래서 솔직히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제까지 아버지를 못 알아봤지? 아. 그리고 아버지하고는 왜 소통을 못했지? 예. 그리고 또 아버지 정도의 나이 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옛날에 뭐 이랬는데 왜 나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많이 울더라고요. 예. 그리고 부모는 부모로서 이렇게 정말 도리를 다 예. 못한 거에 대한 후회 뭐 이런 것으로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걸로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번 더 파더 연극에서도 가족들이 이 연극을 본다면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 치매라는 게 누군 걸리고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알 수 없죠. 다 예. 인자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참 바로 나의 가족일 수가 있단 말이지. 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연상을 하게 되고 예. 연상에 눈물이 따라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예. 난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예.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희노애락을 같이 더불어 살잖아요. 예.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예. 치매라는 치매. 것도 있으니 예. 거기에 대한 대비 자세를 충분히 하는 게 어떨까? 이 연극을 보면서 딴 생각 말고 대비하자. 예.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얘기를 네. 저희가 좀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 어려운 걸음 또 연습하셔야 되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충분한 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